안녕하십니까, 류지성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몰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flo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의 심리학으로 유명한 칙센트미하이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뭔가에 몰입하면 마치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우고 거기에 앉아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처럼 일이 저절로 되는 것 같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희열이 느껴지고 때로는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지기도 하죠. 따라서 행복해지려면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칙센트미하이는 주장한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아름다운 선율에 몰입하여 멋진 연기를 보여줄 때나 그림을 그리는데 푹 빠져있는 화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이런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몰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싶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일 때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반을 할 때 목적지인 정상보다는 등반 그 자체가 즐거워 등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등반의 즐거움을 주고 그러면서도 자연을 아끼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만들어진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등반용 의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환경 파괴를 최소로 하면서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무조건 소비를 부추기지도 않고 손상된 의류를 무료 수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고객의 관심사와 자신들의 흥미가 일치하는 데서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데 몰입 경영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몰입을 위해서는 피드백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스포츠나 전자오락에 쉽게 몰입하는 이유가 바로 순간순간마다 즉시 피드백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더욱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과제가 너무 쉬우면 금방 실증이 나고 권태감이 찾아오고요. 반대로 너무 어려우면 자신감을 상실해서 포기하거나 불안에 빠져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몰입이 가장 잘 일어날 때는 능력이 뛰어나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할 때입니다. 이런 때는 잠시도 한눈을 팔지 못하죠. 그러면서도 잘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을 즐기게 됩니다.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앨버트 마이클스는 정밀하게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누군가가 왜 그렇게 온 시간과 힘을 쏟아부어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묻자 그는 너무 재미있었거든 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몰입을 연구하는 분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고도의 몰입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즉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는 세상과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붓다 보니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도 해낸다는 것이죠. 에디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백열 전구를 발명할 때 에디슨은 백금과 나무, 머리카락 등을 가지고 실험을 1000번도 넘게 했지만 한 번도 실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잠도 자지 않고 하루에 20시간씩 실험에만 매달렸다고 하지요. 물론 모든 사람이 늘 이렇게 강렬한 몰입에 빠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단순하고 가벼운 몰입도 그것이 쌓이면 상당한 몰입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데요. 강렬한 몰입은 결국 이렇게 가벼운 몰입에서 발전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는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한두 번쯤은 어떤 것에든 푹 빠진 즐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 보면 살짝은 흥분되는 일이지 않을까 합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나 역량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적합한 업무를 주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을 정도의 120% 수준의 목표를 부여한다는 거나 즉시 피드백, 특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가벼운 몰입증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참, 다른 사람의 몰입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미 없는 일을 시키고 시시콜콜 간섭하거나 한참 푹 빠져 있을 때 회의니 뭐니 해서 맥이 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말이죠. 여러분, 그동안 위대한 리더의 조건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조직원의 니즈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에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어떤 리더를 필요로 하는지, 또 그렇게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답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위대한 리더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 그것은 바로 조직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코너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